첫 발표는 성북신나인데요. 성북신나는 이렇게 보니까 집단 지성으로 삼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게 집단 지성일지 어떻게 만들어갈지. 오늘 첫 발표는 성북신나의 오창민 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성북신나의 대표 오창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제가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사례는 절대 어떤 성공 사례라거나 혹은 선대 사례라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의 이런 사례들이 누군가의 삶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좀 밝히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냥 저는 저희가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떻게 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려갈 거예요. 저희 성북신나는 지역재생과 건강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 기획연구의 교육을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혁신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좀 자기가 자기주도성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성북 지역이었고, 되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성북과 어떤 연고가 있냐? 연고 전혀 없었어요. 저 인천 사람이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성북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청년 세대의 삶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저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활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집 전세 오르는 거랑 월세 오르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희는 제가 살고 싶은 동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성북에 흘러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 저희가 한 1년 정도 같이 이런 지역에서 프로젝트들을 했었어요. 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했고 지역에 있는 뭐 청년들이랑 같이 뭐 이런 다양한 오픈 프로젝트들 진행하기도 했고 이런 독립잡지 만드는 활동들도 했고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딱 11개월짜리 정규직이에요. 되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이게 고용승계도 되지 않고요. 이 활동의 사실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아요. 11개월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냥 고민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문성으로 인정되나? 경험으로 인정되나라는 고민이 들기도 전에 활동이 끝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그냥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무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고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결국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청년이라는 세대 담론 혹은 청년이라는 프레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굳이 청년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셨으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주로 얘기하는 담론이 이런 것들이에요. 88만 원 세대, 88만 원 번다, N포 세대, 사토리 세대, 그리고 수저론. 요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약간 저는 이게 어떤 청년 세대가 그나마 공통적으로 어떤 공유하고 있는 감수성인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안 되겠구나. 라는. 그래서 사실 성북신나가 시작했을 때도 무슨 어떤 뭐 지역을 바꾸겠다. 뭐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비관적 전망. 니들 이거 끝나고 뭐 할래 했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진짜? 뭐 취업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나? 근데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같이 일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독고다이 해야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 환경에 놓여지는 게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창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대의가 아니고 함께 하겠다는 10명의 동료가 남았었고 그리고 너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8명의 지역의 선배 이렇게 해서 18명이 협동조합 성북신나를 창업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1년 정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지역의 이슈들이 어떤 우리 청년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일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일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역재생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왜 협동조합 방식을 택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냥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어요. 협동조합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 사업하기 그리 적합한 조직체가 아니란 것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해요.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역 자원노사, 연구 출판, 미디어, 교육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너네 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대체 너희 정체성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약속했던 것들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한 달에 그 당시 서울시 생활임금이 120만 원인가 그랬어요.
120만 원 벌죠, 한 달에. 딱 한 사람이. 그거 말고는 그 위에 상위 미션들은 있었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저는 그냥 돈 되는 활동 되게 다 했어요. 그냥 돈 벌고 막 실업급여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활동들을 했고, 나중에 저희가 한 활동들을 좀 추려보니까, 그래도 한 이 정도? 그나마 이런 활동들 중에서 우리가 좀 지속하고 싶고, 계속하고 싶고, 좀 하고 싶은 일과 맞닿는 일 정도가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한 이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2004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저희가 2016년 거의 한 3, 4년 차 된 회사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했을 때 저희 대표 사업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썸맵이라는 웹 서비스가 있어요. 지도를 만드는 웹 플랫폼이고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맛집 지도라든지 문학 지리학 지도라든지 우리 동네 위험 지도, 안전 지도라든지 산책 코스 지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웹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요. 안산시 단원구에 가면 이제 세월호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좀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지도로 만들어보는 일종의 캠프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에 가진 의제나 문제 같은 것들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기록이랑 아카이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역재생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역재생이요, 참 결국은 기승전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같은 그냥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되게 좀 빠듯해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약간 기록이나 아카이빙, 어떤 이런 지역들을 잘 기록하고, 어떤 우리가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아카이빙 하는 것들이 좀 꽂혀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 저희가 활동했던 지역은 주로 이제 성북구에서도 정릉동이거든요. 그러면 정릉동을 한번 제대로 기록해보는 지역에 한번 웹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신나지라는 웹진을 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어요. 동네 음식점, 맛집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점을 다루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이렇게 역사를 다루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니면서 보이는 이런 풍경을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스카이 아파트라고 정릉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지금은 철거 예정이 된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래된 어떤 현대 역사 기록물 같은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좀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것들이 굿바이 스카이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예요. 아마 1960년대 말에 지어진 아파트고, 지금은 안전등급 최하 등급을 받아서 이제 주민들도 다 이주가 됐고 철거 예정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울문화재단하고 함께 이런 스카이 아파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어떤 전시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스카이 아파트를 기록하고 싶다고 혹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사람들 있나요?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대학생들, 예술가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20, 30명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이런 스카이 아파트의 마지막을 건축 기록, 사진 기록, 실사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영상 작업,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을 보내주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안 오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공동체 회사. 저희가 사실 협동조합의 방식을 택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1년 동안 동료로 같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돼야 된다는 건 사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나서서 내가 대표할래, 내가 책임질래 하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 그래서 그냥 협동조합 방식을 택한 거였고, 저희도 처음엔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몰랐어요. 되게 느리고, 되게 불편하고, 되게 의사결정에 오래 걸리고, 되게 돈 벌기에 적합하지 않고, 되게 행정 서류도 많은 어떤 그런 불편한 무언가로 인식을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하면 할수록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가진 이 고유의 힘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집단지성이 가진 힘 같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됐고, 저희는 이런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공동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18명의 조합원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한 80
5명 정도 저희 조합원이 있어요. 이런 저희가 하는 활동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런 조합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조합원 총회를 하고요. 저희는 이 조합원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조합원 교류회도 하고요. 또 이렇게 조합원과 관련된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도시와 관련돼서 뭐 도시재생 소모임도 있고요. 어떤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저희 뭐 성젠더 모임 분과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 뭐 정릉이나 성북같이 지역 모임 분과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모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조합원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대표님들도 사실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조합원님들로 이런 라인업을 꾸려서 인문학 포럼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참 이거를 정의하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대체 성북신나가 뭐 하는 회사야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뚜렷한 어떤 공동적 지향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관계망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거고, 저는 이 정도의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해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런 도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취향 혹은 지향 공동체를 만들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 이것이 저희 성북신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창립소원분이 앞에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이거 읽어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공감된다. 저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이거 창립할 때 2014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대체 무슨 말이야? 전체와 개인을 어떻게 함께 존중해?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확장시켜 나가지?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데까지 한 3년의 시간들이 걸리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성북신나가 하려는 것들은 뭔가 지역을 구하고 뭐 서울을 바꾸고 세상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 집단지성을 믿는 삶, 그리고 어떤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단순한 어떤 공동체인데 그것이 돈도 버는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북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캐치프라이즈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신나. 저희는 뭐 혁신이나 어떤 이런 거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활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잘 엮는 것만으로도 사회 혁신이 가능하구나.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구나.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구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희의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성북신나 조합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이 얘기하러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비신나우스, 성북신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할 얘기가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은 좀 세이브해서 뒤에 분들에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